네, 반교중 1학년 우리 2학기 중간고사 6과 핵심 문법 강의 영상입니다. 백발백중 교재에서는 페이지 68쪽과 69쪽을 펼쳐서 강의 듣고 또 꼼꼼히 필기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배우실 건데요. 투부정사는 조금 굵은 내용을 다루는 파트이기 때문에 필기 내용이 좀 많을 수 있고 쌤이 필요에 따라서는 렉처노트 갖고 오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건 빈 종이들을 좀 챙겨 오셔서 같이 필기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투부정사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영어의 문장을 꾸렸을 때 절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규칙이 동사를 딱 몇 번밖에 못 써요? 한 번밖에 못 써요. 그런데 동사의 의미가 또 추가되고 싶다면 동사가 아닌 역할로 문법적으로는 좀 바뀌어 이어져야 해요.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게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일단 투부정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문장에 올 수 있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동사들을 이어주는 표현이시고 그렇게 이어진 동사들은 더 이상 문법적으로는 동사 역할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문장의 동사를 늘렸을 때 도움을 주는 형태이시고 투부정사라는 것이 그래서 동사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 형태들이냐 여기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네요. 투부정사는 일단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서 동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일단 투부정사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투부정사라고 하고요. 요것이 요런 역할을 지닌다는 말이죠.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투의 역할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명사나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 표현이 뒤에 이어진다면 이런 명사를 끌어오는 투는 전치사의 쓰임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치사 투일 때는 뭐뭐에게 어디어디로 같은 방향성의 뜻을 쥐어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울 이 동사 원형을 끌어오는 투의 경우에는 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가 투 부정사라고 일컬어지는 표현이 됩니다. 투 부정사의 부정이라는 말은 긍정 부정할 때 그 부정이 아니시고 그 안일부의 정할 정자를 줄여서 얘기하는 것으로 뜻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즉 뜻이 다양한 표현이다 라고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봤지만 그 다양한 역할들이 세 가지 역할이 있으시죠. 명사로, 형용사로, 부사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배울 것은 명사로 기능하는 투부정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가 된다면 어떤 뜻이 되느냐?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라는 명사의 뜻으로 해석이 되실 것이고 명사라는 게 문제에서 쓸데없는 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자리 속에서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자 명사는 쓸데없는 데 나오지 않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투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어느 위치에 쓰였느냐에 따라서 얘가 명사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위치적인 특성으로 명사적 용법은 꽉 잡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명사로 쓰였을 때 요 세 가지 자리에 쓰인다고 했잖아. 어떤 경우에 주어 자리에 쓰인 거라 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목적어 자리에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어 자리에 쓰였는지를 알 수 있냐면 일단 투부정사 주어로 쓰였다는 것은 문장에 동사보다도 앞에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의 거의 처음에 맨 처음에 동사 전에 등장하셨거나 아니면 영어는 사실 이렇게 문장의 주어가 길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to watch baseball game is exciting.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은 흥미진진하다 해서 주어가 다른 부분보다 훨씬 길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긴 주어 대신에 보기 편한 가짜 주어로 요 자리만 좀 채워주고 나머지 설명하는 내용들로 문장을 마무리한 다음 진짜 의미를 지니는 주어 부분을 뒤로 다 밀어 쓰는 요 구조를 이용해서 많이 바꿔서 표현하는 편입니다. 요걸 뭐라 하냐면 가짜 주어와 진짜 주어를 이용해서 만든 구문이다 해서 가주어 진주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였다면 it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 순서로 문장이 꾸려질 것이고 이걸 마치 공식화하여서 요렇게 쓰인 문장에서 요 뒤에 오는 투부정사는 사실상 뒤에 오지만 주어다
라고 네, 투부정사의 주어 자리에 쓰임인 걸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생겼다면, 이렇게 문장 속에 투부정사 들어가 있다면 그때 투부정사는 주어로 쓰인 명사다 라고 아시라는 것이고, 네, 그다음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은 I like to walk in the rain.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이 비 속에서 걷는 걸 좋아한다라고 해서 보통 동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목적어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동사의 뒷부분에 투부정사가 이어지신다면 그거 이제 요 동사의 대상의 의미가 되신 목적어 자리에 쓰인 투부정사다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투부정사라는 거 못지않게 또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동명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동명사라는 것은 동사에 ing 붙여 만든 명사적 표현으로 뜻은 투부정사와 같습니다.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라는 뜻이 되고요. 마찬가지 명사의 쓰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모두 등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 목적어 자리에 쓰인 투부정사가 동명사로 뭐 바뀌어지실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동명사라는 게 당연히 투부정사처럼 명사 자리에 쓰인 거, 목적어 자리 같은 데 쓰이는 건 알겠어. 근데 특히나 전치사 뒤에도 반드시 명사가 이어져야 되는 문법적 특징이 있잖아. 이걸 줄여서 전명구라고도 부르는 거고, 요 전치사 뒤에 이어지는 이 명사 자리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는 자리야. 전치사의 목적어. 네, 그런데 요 자리에는 이 동사를 명사로 만든 표현들 중에서 동명사만 들어가실 수 있어.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라는 명사적 표현이 들어갈 수는 없어.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영어에서 to라는 게 아까 역할이 두 개랬잖아. 그래서 이 명사를 끌어왔을 때는 to가 전치사의 쓰임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치사 뒤에 또 투부정사를 써버리면 전치사가 마치 두 번 온 꼴처럼 오해받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전치사 뒤에 오는 목적어의 자리에는 동명사의 형태밖에 못 들어가시니 아무리 목적어 자리라고 하여도 투부정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해 준 부분이시죠. 네, 됐고 그 다음 보어. 보어로 쓰였다는 것은 이제 보충하는 자리다라는 게 보어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보어는 주어나 아니면 뭐 목적어 부분을 보충하는 자리를 보어라고 하시는데 특히나 주인공을 보충하는 이 보어 같은 경우에는 요 비동사라고 하는 말들이 뭐뭐이다 하다라는 뜻을 지니기 때문에 주인공을 설명하는 말을 끌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공을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뒤에 이어질 수밖에 없고 요 비동사 다음 부분에 그래서 투부정사가 이어지신다면 보어로 쓰이신 투부정사이겠구나라는 위치적 특성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y dream is to be a singer. 그래서 내 꿈은 요 가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나의 꿈이라는 개념을 to be a singer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지금. 네, 특히나 하나 더 꿀팁을 드리자면 좀 협소해서 잠깐 지우고선 다시 적겠습니다. 특히나 사람이 아닌 주인공, 이렇게 dream 같은 개념이 나오시고 비동사로 투부정사가 이어지신다면 그땐 요 개념을 설명하는 보어적인 명사로 쓰인 투부정사임을 더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인 힌트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투부정사 명사로 쓰였을 때에는 확고한 자리에 쓰인다고 했고 이런 구조로 나왔을 땐 각기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로 쓰인 거라는 걸 아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투부정사와 또 동명사에 대한 얘기를 같이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동명사도 투부정사와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동명사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주어랑 그리고 보어라는 자리에는 이 투부정사가 들어갔던 내용들이 동명사로 대신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목적어 자리에는 함부로 투부정사 자리를 동명사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동사들이 원하는 목적어의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동사들은 나 투부정사 끌어올래. 또 어떤 동사들은 나 동명사랑 놀래 하는 것들로 동사들이 원하는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 중 하나의 목적어를 취해야 되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또는 뭐 둘 다 상관없는 애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일단 둘 다 상관없는 애들은 조금 힌트 드리자면 조실시계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뭐냐? 좋아하고 싫어하고 시작하고 계속하는 뜻의 동사들은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오든 동명사가 목적어로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다류는 love, like 그런 애들이 있고 싫어하다는 hate 그리고 시작하다는 begin, start 계속하다는 continue만 여기 안 적혀 있으니까 적어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동사들은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끌어올 수 있고 어떤 애들은 동명사만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뉘앙스적인 차이를 좀 나누자면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명사로 해석은 되지만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뜻을 지니기 때문에 미래를 좀 내다보는 뜻으로 해석이 주로 됩니다. 뭐뭐 할 것, 네, 또는 뭐뭐 하기 위한 것 정도의 뜻. 근데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지향적인 뜻이 있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뜻들을 지녀서 뭐뭐 했던 것 이란 뜻을 주로 지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같은 느낌을 내는 동사들이 각기 어울리는 짝을 골라 주시는 건데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런 미래다, 과거다 하는 느낌 말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얘는 투부정사 짝꿍, 얘는 동명사 짝꿍으로 외워야 되는 동사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외우시라고 쌤이 요령을 조금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요령은 여기에 적혀 있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렉처 노트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백의 종이나 렉처 노트 좀 꺼내 오시고 네. 동사별로 뒤에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 중 어떤 애들의 짝을 끌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암기하는 걸 요령 삼아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 그대로 똑같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에 대해서 먼저 적어놨습니다. 굉장히 많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14개의 동사가 들어가 계시네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백발백중 교재에서 문제를 푸는데 14개가 다 필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이왕 공부하는 거 계속 첫 번째 그 잡아놓은 틀이 거의 오래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이왕 틀을 잡을 거 이 중등, 고등까지도 나아가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계속 똑같은 틀로 반복해 공부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돼서 쌤이 조금 충분히 적어 놓은 거긴 합니다.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고등학교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동사들의 일단 뜻을 또 모르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먼저 적어 놓으신 다음에 뜻을 몰랐던 단어들은 쌤이 불러주는 뜻들로 선택적으로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promise, 약속하다, agree, 동의하다, 뭐 plan, 계획하다, afford, 뭐뭐 할 형편이 되다, 뭐뭐 할 수 있게 되다 정도의 뜻. 그다음 fail, 실패하다, attempt, 노력하다, 시도하다, refuse, 거절하다, 거부하다, manage, manage는 원래 관리하다 이런 뜻이지만 뒤에 투부정사가 오게 된다면 간신히 뭐뭐 해야 되다, 뭐뭐 하려고 애쓰다 이런 뜻이 되고요. would like, 뭐뭐 하고 싶다, 좋아하다 아니세요? 얘랑 똑같은 뜻 want, 하고 싶다, 원하다, wish, 바라다, 원하다,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need, 필요로 하다, decide, 결심하다. 그래서 대부분 약간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지니는 뜻들인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일단 얘네들의 첫 글자를 따서 쌤이 좀 외우라고 요령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요령화 하였냐면 그 각각의 첫 글자들을 따서 이렇게 배열해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알려주고 싶어. 파파, 아빠가 farm, 뭐 주말 농장을 가시는 거야. 주말마다. 그래서 취미 삼아. 그래서 이 농장에 왔으면 www 보통 이제 인터넷 도메인들이 www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농장에 왔으면 이 인터넷쯤 and 그만해라 라고 잔소리하시는 아빠를 생각하며 아빠가 농장 왔으면 인터넷 그만하래 라는 느낌으로 파파 farm www and 라는 걸로 초성을 좀 같이 외워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Papa, promise, agree, plan, afford, farm, fail, attempt, 그다음에 뭐 refuse, manage, www, would like, want, wish, and expect, need, desire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일단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취해지려면 어떤 동사들의 느낌이 와야 될지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올 거다라는 느낌을 잡으신 다음 이렇게 네, 단어와 뜻을 좀 익히시고 첫 글자 초성으로 네, 요령 삼아 암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고, 자 그러면 투부정사만 공부할 수 없죠. 동명사도 이렇게 요령사만 알려드려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각기 단어들의 어떤 형태와 뜻을 모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좀 불러드릴 것이고,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좀 선택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이 형태를 그대로 적은 다음 쌤 설명 이어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는 약간 그 과거 지향적인 뜻이 강하기 때문에 좀 과거에 비교적 머물러 있는 뜻들로 해석되는 동사류들이 얘네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mind, 여기서 마음 정신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 나온 애들은 다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꺼리다 라는 뜻이고, enjoy, 즐기다, give up, 포기하다, avoid, 피하다, practice, 연습하다, put off, 요 지금 P가요. 두 개가 들어가시는 표현이라 이렇게 두 개 다 적어놨습니다. 뭐 미루다, 근데 사실 미루다라고 한다면 하나 더 쓸 수 있는 게 postpone이라는 것도 미루다라는 동사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원하는 동사입니다. 그다음에 admit, 인정하다, 그리고 stop, 멈추다, suggest, 제안하다, 그다음 imagine, 상상하다, dislike, 싫어하다, deny, 거부하다, delay, 미루다, 그다음 keep은 뭐 계속하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유지하다, 뭐 보관하다로 많이 아시겠지만 keep 다음에 ing 오시면 keep going,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finish, 마무리하다, 끝내다, consider, 생각하다. 그래서 얘네들 첫 글자를 따서 메가패스 ID KFC로 좀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 메가박스 통과하려면 아이디가 KFC를 쳐야 돼, 또는 메가패스를 위한 아이디는 KFC야. 이런 식으로 쌤이 요령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초성을 딴 거기 때문에 각각 어떤 것에 초성을 짰는지는 이렇게 좀 보기 편하시라고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투부정사보다도 아마 개수가 더 많을 거예요. 16개, 17개 정도가 될 건데, 이렇게 P랑 D 부분이 조금 세부적으로 쪼개질 수도 있어서 좀 추가된 단어가 많아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등, 이어서 고등까지도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못 풀 문제가 없으니 이왕 외우는 거 화끈하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기 동사에 따라서 이 원하는 목적어 형태가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잘 짝을 맞추셔야 된다. 목적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자 그렇다면 요 밑에 있는 체크 푸는 건 이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는 쌤이 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거다?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거다. 요거에 대해서만 문제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 말고도 형용사의 용법이나 부사의 용법으로도 설명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용법으로 쓰였을 때의 투부정사도 그 구별해 보실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당연히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뜻을 지니는 역할이기 때문에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바뀌실 거고,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듯 문장 속에서 역할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위치적, 구조적인 특징을 드리자면 얘네가 꾸며줘야 하는 명사의 뒤에 투부정사가 달라붙어 계시면 이때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문을 하나 드리자면 I need water to drink, 이런 식으로 지금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to drink는 마실 물 정도로 이 워터와 함께, 워터에 달라붙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마실 물이 필요해 라는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가 저런 애들이구나 를 아실 수 있겠고, 그다음 부사로 쓰였다는 것은 부사는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명사 빼고 나머지들 전부 다 꾸며줄 수 있는 게 부사입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이 너무 많아서 얘의 역할을 좀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다양한 의미를 추가해주는 것을 부사적 용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뜻, 뭐뭐 해서, 뭐뭐 하기 위해 같은 뜻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사실 걔 말고도 한 두세 가지의 더 많은 뜻들이 있어서 그냥 좀 따로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일단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게 된다면 좀 자리가 점점 협소해져서 이쯤 돼서 조금 다른 메모장으로 좀 넘어가는 게 좋겠는데요. 그래서 메모장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용법들에 대한 이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일 때에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아셨고, 그래서 첫 번째 주어로 쓰이시게 된다면 맨 처음에 동사 나오기 전에 나오신다든지,
또는 두 번째는 뭐 it 비형주라는 가주어진 주어 구문으로 뒤로 미뤄진 주어 형태로 쓰이시다든지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목적어로 쓰이시게 된다면 일반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이어지시면 목적어 자리라는 거 아실 수 있고, 보어로 쓰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닌 주인공 다음에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셨다면 앞에 있는 주어 설명하는 보어 자리로 쓰였다는 거 아실 수 있겠다고 구조적으로 위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형용사의 유일한 목적이자 목표, 역할, 기능, 명사 수식이죠. 그래서 일단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할 같은 꾸며주는 뜻이 되실 거고, 얘네가 타겟화 해야 되는 명사에 바로 뒤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투부정사 바로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 위치적 특성을 드렸고요. 예시로는 I need water to drink 이런 것처럼 생겼을 때 이때 투부정사는 형용사다 라는 거 알아보실 수 있다는 얘기였고, 세 번째, 부사적 용법이 되었을 때에는 다양한 뜻을 추가하는 거라고 이 역할을 간추려 얘기를 드렸고, 그럼 어떤 의미들을 추가할 수 있느냐. 일단 문장 맨 처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콤마로 좀 다른 문장과 나눠져 있거나, 또는 문장 맨 끝에 나왔는데 이 전명구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어지셨거나 하는 경우로 문장의 맨 앞이나 맨 뒤에 나오시는 투부정사의 표현이라면 가장 흔한 뜻은 이 목적의 뜻,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의 투부정사가 전체적으로 투부정사의 쓰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역할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의 투부정사는 이렇게 문장 맨 앞이나 맨 끝에 달려 있을 거다. 예문을 하나 드리자면 I went to the market, 나는 시장에 갔습니다. To buy some milk, 우유 좀 사려고 라고 지금 이 to the market 같은 전명구 다음에 투부정사 이어지시고 문장 끄트머리 있으시다 보니까 뭐뭐 하기 위해라는 목적, 이유로 설명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 또 감정의 원인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감정을 느꼈던 이유를 설명하는 뜻으로 뭐뭐 해서라는 뜻이 되실 수 있는데요.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nice to meet you,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내가 지금 기분이 nice, 좋아. 반갑고. 근데 왜 좋아? 너를 만나서 좋아. 해서 이런 뜻으로 투부정사가 해석이 되시려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어지셨을 때 그런 뜻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라는 구조적 힌트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좀 존재하시는데 일단 설명은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세 번째 부사적 용법은 판단의 근거라는 뜻을 줄 수도 있는데요. 판단의 근거는 뭐뭐 하다니라는 뜻을 지니는 투부정사를 얘기하시며 이 문장에 must라는 조동사, 특히나 여기서는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의 그 강한 추측의 뜻을 지니는 조동사 must가 나와 계신 문장에 투부정사가 이어지신다면 그때 투부정사는 요 판단의 근거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He must be very brave to save a boy out of fire. 그래서 그는 틀림없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다. 이 불 속에서 이 소년을 꺼내준 걸 보면 이라고 여기서 투부정사는 이 구조적인 힌트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네 번째는 결과적 용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뭐 하다 이어지는 그 또 다른 결과의 문장처럼 해석될 수 있는 투부정사도 있는데요. 어떨 때 그러하냐? live, 살다, 또는 grow, 자라다, 또는 wake up, 일어나다 같은 동사들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어지시면 그때 투부정사는 앞에 흐름의 뒤에 결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다른 문장처럼 해석을 하신다. 그래서 He grew up to be a doctor. 이렇게 예문을 하나 드린다면 그는 자라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또 다른 문장처럼 해석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형용사 수식이라고 하여서 요즘 그냥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뜻으로도 부사적 용법이 쓰이십니다. 뭐뭐 하기에 라는 뜻을 그때 부여를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난이도에 관련된 형용사들, 예를 들면 쉬운, easy, 간단한, simple, 또는 뭐 가능한, possible, 또는 뭐 불가능한, impossible,
또는 지금 뭐 어려운, difficult, hard, strict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tough 이런 거. 이런 난이도에 관련된 형용사들이 앞에 있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이어지신다면 이때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에 라는 뜻이 되실 것이고 this problem, 예문을 하나 드리자면 this problem is hard to solve.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워. 내가 풀기엔 어려워. 해결하기 어려워. 이런 문장으로 네, 적용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부사적 용법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걸 다 외우면 너무 좋겠지만 다 외울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투부정사 앞에 전명구나 또는 형용사 부사 같은 것들이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투부정사는 이런 잡동사니에 또 이어진 잡동사니의 뜻이다 라는 것으로 부사적 용법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는 뭐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콤마로 나누어져 붙어 있거나 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 투부정사라는 것은 그때그때 문장에서 해석으로 얘가 무슨 용법인지 구분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돌아가는 꼴이에요. 그래서 앞에 어떤 단어가 왔는지 앞에 나온 품사를 정확히 보시고 구조적으로 얘를 좀 접근해 보도록 노력해야지 고등학교 때까지 흔들림 없이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이런 품사들이 있으면 그땐 부사고 투부정사 앞에 이런 명사라는 품사가 있으면 얘는 형용사고 투부정사 앞에 이런 표현들이 존재하시면 그때는 명사일 거야 라는 품사적인 수학의 마치 공식과 같은 것을 접근하셔서 정확히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 설명은 모두 마쳤으니 그 밑에 있는 체크를 좀 같이 빠르게 풀어볼게요. 그래서 자, 그는 방과 후에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네, 자전거 타다라는 것이 뭐뭐 하는 것을이라는 목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he loves to ride his bike after school. 두 번째 동사 to로 이어주셔서 목적어 명사로 쓰이게끔 도와주셔야 되죠. 마찬가지 나는 가족들과 함께 영화 보기로 계획했다라고 해서 계획했던 내용 목적어로 지금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니 두 번째 watch movies라는 동사를 투부정사로 이어주셔서 명사화 하셔야겠죠. 마찬가지로 그는 유명한 배우가 되기를 원한다니까 he wants to be로 되기를 같은 목적어로 명사화 하셔야겠고요. 밑줄친 부분의 역할이 다른 것을 고르시고 이렇게 투부정사의 용법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해석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고 앞에 나온 단어의 품사로서 얘가 어느 위치에 어느 구조로서 왔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바로 앞에 다들 동사, 일반 동사들을 끌고 오셨기 때문에 일반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이어지셨을 경우에는 목적어 자리에 오셨음을 알 수가 있지만 이렇게 투부정사 자체가 문장 맨 처음에 나오셨다면 얘는 주어 자리에 위치하신 것으로 네, 위치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역할을 하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다 명사 역할을 하시니까 명사적 용법이라는 것 같지만 얘 혼자, 5번 혼자 주어 자리에 오셨다는 그 자리가 좀 다르시죠. 네,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에 대해서 설명을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얘는 투부정사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주실게요. 일단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접속사의 기본적인 특징 두 가지 먼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접속사의 기본적 성질. 접속사의 기본은 일단 접속사가 무슨 역할이야?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접속사야.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는 반드시 갖춘 구조를 얘기하잖아. 그래서 결국엔 접속사가 등장한다면 두 개의 문장이 한 문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 기존 문장의 접속사로 앞부분에 문장을 붙여줄 수도 있겠고 또는 기존 문장의 뒷부분에 접속사가 문장을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다. 이 형태로 라는 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두 개의 문장들이 각각 한 문장에 들어가 있는데 접속사가 붙여준 요 밑줄친 문장 부분들은 접속사에 따라서 얘네가 가진 다양한 의미로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 절이라는 말은 문장을 한 글자로 줄여서 부른 표현임을 아셔야겠고요. 자, 이 밑줄치지 않은 파란색으로 쌤이 지금 표시하는 기존에 있던 문장을 그럼 어떻게 부르게 되냐면 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주절은 주인이 되는 문장이다라고 해서 기존에 좀 뼈대가 되었던 문장임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접속사로 문장 두 개 이어준다는 걸 알았다면 각각 어떤 역할의 문장인지도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면 두 번째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일단 굴러 들어온 돌이 우선일까 아니면 기존에 박혀 있던 돌이 우선일까?
당연히 박혀 있던 돌이 우선이야. 그래서 주절에 맞춰 부사절 시제를 쓴다라는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요 지금 주절 파란색으로 밑줄 친 요 문장들 여기서의 동사가 만약 현재형이야. 그럼 지금 나머지 뒤따라 붙여진 이 부사절에서의 동사도 현재형이 나오셔야 된다. 요 주절의 동사가 미래형이야. 그러면 요 이어진 부사절의 동사도 미래형이야. 라고 웬만하면 그렇게 앞뒤 문장들의 시제가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주절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구조들을 좀 꽤 차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when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구조로서 문장 두 개를 이어주는 접속사를 쓰였을 때 when은 어떤 뜻이에요? 뭐뭐 할 때 하면 이란 뜻으로 주로 시간의 뜻을 지니는 문장을 끌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접속사 whe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의 부사절을 이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고 이 study more의 예문이 3개 나와 있잖아. 그거 쌤이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한번 접속사 표시를 해보자면 접속사의 네모 그리고 얘가 끌고 온 문장 앞에 있다면 콤마에서 짝대기까지 그어주고 접속사의 네모 하고서 역시 앞에가 부사절이라면 짝대기로 한번 분리해주고 접속사의 네모 하고서 얘가 뒷문장으로 이어 붙은 거라면 얘 자체, 네모 자체로 앞뒤가 구분될 것이니까 별다른 표시 없이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버릇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여기가 부사절이네, 웬 바로 다음이. 그렇지? 그리고 지금 표시 안 한 나머지 문장은 그럼 뭐야? 아, 그럼 얘네들은 기존에 있었던 주절이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표시를 해버릇하라고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이 when에서 조금 문법적으로 중요한 예외적인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아까 뭘 했어요? 주절에 맞춰서 부사절 시제를 동일하게 쓰라고 했지만 여긴 아니야. when이 끌어오는 시간의 부사절 안에서는 주절이 미래형이더라도 현재 시제로 써야 한다는 시제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어떤 예외적 특성이 있습니다. 얘도 접속사 표시를 좀 해보자면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요 지금 주절에 맞춰서 요 앞에 있는 부사절 시제를 쓰셔야 되잖아. 주절이 지금 둘 다 미래형이시니까 부사절의 동사도 무슨 형으로? 미래형으로 써야 될 것 같지. 그치만 아니란 얘기야. 이 시간의 부사절 속에서는 그렇게 미래형을 쓰지 못하고 대신 무슨 시제를 써야만 한대? 현재 시제를 써야만 한대. 여기서 현재 시제라는 것은 주인공이 3인칭 단수 주어라고 한다면 뒤에 동사는 s, es를 붙이는 것까지가 얘네들의 단수형이자 현재형이실 수도 있어서 그것도 잘 고려하시긴 해야 됩니다. 주인공이 이 예문처럼 you라고 하는 3인칭 단수 아닌 게 나오셨다면 그냥 원형 쓰시는 게 현재형이시겠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어놓고 그 외에는 그냥 동사 원형 쓰는 게 현재형인 거다. 네, 자 됐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부사절, 요 when과 같은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조금 시제에 대한 예외가 존재하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은 when은 의문사로도 쓰인다라고 해서 꼭 when이라는 단어 자체가 접속사의 역할 말고 다른 역할도 한다고 나와 계시죠. 그래서 의문사라는 것으로 쓰였을 때 when은 그럼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지니냐. 의문사라는 것 자체가 물어보는 문장에서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려고 나오시는 표현이기 때문에 네, 물음표로 끝나시는 문장, 의문문들의 제일 앞부분에 등장하셔서 보통 동주의 어순으로 문장을 끌어와 주시면 이때 when은 의문사라는 것으로 좀 접속사 말고의 다른 쓰임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때는 어떤 뜻이래? 언제라는 뜻으로 때를 물어보시는 표현이 되신대. 자, 그런데 꼭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의 앞부분 아니고도 의문사가 등장하실 수도 있어. 어떻게 등장하실 수 있냐면 기존 주어 동사가 갖춰진 문장 다음에 이 목적어로 기능해야 되는 요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의문사가 의 주동의 어떤 순서로 문장을 끌어다 주면 하나의 명사로 기능하는 문장으로 쓰일 수도 있어. 이 문장의 목적어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문장 중간에 의문사가 주어 동사라는 문장을 끌고서 나와 계신다면 그때에는 이제 의문사라는 언제라는 뜻을 가진 하나의 큰 목적어 덩어리로 문장이 해석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풀자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when이 의문사일 때도 문장을 끌어온다고요? 하면은 지금 접속사랑 헷갈린다고 생각이 될 수 있잖아.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동사 바로 다음에 지금 의문사가 문장을 끌어왔을 경우 이게 별도의 문장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라는 게 가장 큰 구분점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하나 가져온다면
요렇게. 이 동사 바로 다음에 이렇게 when이 끌어오는 문장이 들어가 계신다면 이거 문장 속 목적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로 기능하는 문장을 끌어오셨을 때 when은 언제라는 이 의문사로서 따로 아실 수 있겠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접속사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다르죠. Call me when you see her. 요건 좀 헷갈릴 수 있겠고, 요거 하죠, 요거. I want to be a writer when I grow up. 나는 지금 라이터가 되고 싶어 해서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전하게 모든 성분들이 다 채워져 있고 이 문장 끝난 다음에 when이 문장을 끌어다 주고 있잖아요. 요렇게. 앞에 완성된 문장이 이미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이 그냥 의미적으로 추가되는 거라면 이 접속사 when일 거야. 부사절을 끌어오시는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 근데 이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목적어라는 자리에 when이 끌고 문장이 들어가신 거라면 그때는 의문사의 쓰임으로 언제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거라서 이렇게 어느 부분에 한 문장의 재료가 되신 건지 다른 문장으로 그냥 추가가 되신 건지를 좀 구분해 보셔야 이 when의 쓰임을 정확히 구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체크를 빠르게 한번 풀어보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 지금 의문사가 끌어오신 요 문장, 의문사 when으로 끌어온 요 문장 속에서는 필요시엔 미래형 we를 쓰실 수도 있으니 요거 참고해 달라고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접속사 when의 경우에는 미래형을 못 썼지만 그 문장 속에 의문사 when이 끌고 오는 것에는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형이 필요하다면 쓰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처럼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습니다. When the party will start, 이 파티가 언제 시작할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미래의 의미가 필요해서 여기 미래 갖다 써놨죠. 이게 틀리지 않고 여기에선 괜찮아요. 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하고요. 밑에 있는 체크를 또 빠르게 풀어볼게요. 첫 번째 거는 예문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풀었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I'll be a car designer. 나 카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치? When I become an adult. 이 주절이 미래형이더라도 지금 그냥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서 이 시간의 부사절에서 예외적인 규칙이 잘 적용됐다 볼 수 있죠. He took care of his family. 그는 그의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When he was young. 그가 어렸을 때라고 마찬가지 다 끝난 문장의 뒤에 이어지고 있는 시간의 부사절임을 아실 수 있고 주절이 과거형이어서 부사절도 과거형으로 이어지죠. 자, 접속사 표시 먼저 해본다면 지금 주절이 미래형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미래형 따라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의 부사절이었을 경우에는 미래형을 쓰지 않고 그 안에서는 현재형으로 미래의 의미를 대신합니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get이 정답이 되신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백발백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되게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나아가서 이제 뭐 백발백중뿐 아니라 족보나 좀 응용된 문제들 푸실 때에 필요한 개념까지 모두 다 한 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내용을 본인 버전으로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구조화하시고 문제풀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